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비밀을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눈도 내렸고요. 네, 첫눈. 첫눈도 내렸고 굉장히 날씨가 현재 완연한 겨울이 왔고요. 가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추워질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근한 내 집인데요. 오늘은 그런 쪽의 이야기를 우리 한종훈 대표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종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슬기로운 노후생활, 노년기 주거지역 선택 기준은 2024년 12월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우리 노인 주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나이 들수록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노후 어디서 사는 게 좋을지 라는 아주 많은 우리 어르신분들이 좀 집중해서 볼만한 그런 주제를 저희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노인의 주거 형태는 일단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질문을 들어가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주거 형태는 보통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실버타운 대표적으로. 네. 그리고 공공 임대인 뭐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전원주택. 네. 전원주택 우리 많이들 나가서 도심의 복잡한 그런 생활을 벗어나서 자연에 살자 전원주택,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사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실버타운이 언제 생긴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실버타운이 몇 해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10년 됐을까요? 얼마나 됐나요? 실버타운이 88년도에 국내 최초로 생겼대요.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오래됐네요.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수원에 건립이 된 유당마을의 한 279세대, 이게 이제 실버타운의 우리나라의 효시. 88년도면 되게 오래됐죠. 올림픽과 같이 함께 생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40곳 정도가 된대요. 만 가구 정도, 만 세대. 이게 입주해 있다는데 이게 대부분이 뭐 그 유형이 위치에 따라서 시설이나 뭐 천차만별이지만 대개는 이제 호텔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원, 피트니스 센터, 운동장, 골프장 뭐 이런 것들이 타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다 있고, 그리고 또 의사, 간호사 상주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 이거 호텔식으로 돼 있어서 뭐 텃밭, 골프, 뭐 문화활동, 각종 동호회가 또 활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비용이 문제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데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노블 카운티, 노블 카운티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광진구에 더 클래식 500인가요? 그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한 10억, 그다음에 뭐 10억. 네. 그리고 보통 뭐 한 월세가 한 500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서민들은 사실은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이 첨단 시설에 비해서 이 실버타운이 한동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실버타운에 많이 들어가서 또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노년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한마디로 자기가 살던 그런 환경에서 격리시킨다. 거기 이제 들어가 사는 거니까 따로 뭐 부부들이 들어가 살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그 삼성 그 노블 카운티 용인에 있는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그 2동짜리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이제 저 가서 먹었는데 점심도 중국 그 중식으로 나오는데 다 틀리겠죠. 근데 되게 맛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네, 근데 조금 양이 작아. 더 달라고 하면 되겠죠, 뭐. 네? 그거야. 더 주나요? 네. 그래서 좌우지간 괜찮다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근데 과연 나 같으면 거기 들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비싸지만은 싸다고 하더라도 과연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야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제쳐두고 들어가 산다. 그러니까 너무 좀 격리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오히려 좀 반대 생각인데. 그래요? 네. 어떤 왜냐면은 이 인간관계라는 게 살면서 점점 꼭지점을 향해 가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반대로 많아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적적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다 같은 또래이실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서 비슷하겠죠.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근데 문제가 너무 심각하네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비싸죠. 네, 네. 이게 보면은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87.2%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을 했대요. 아,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그냥 계속 살고 싶다. 그래서 이게 뭐 건강이 나빠져서 독립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한 50% 가까이가 그냥 내가 살던 집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들이 내 집에서 계속 사는 again in place 예 이거를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사는 거 거주하는 거하고 저희도 이 고민을 하셨던 분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냥 계속 계시던 데 있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그거 아직 제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근데 제가 만약에 나이를 먹는다면 전 지금까지는 나는 실버타운 가서 좀 편안하게 있으면서 뭐 여유 활동, 취미 활동도 하고 이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그렇죠. 거죠. 네. 저는 그 반대니까. 반대시니까. 저는 그냥 내가 살던 데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제 내 집에서 계속 사는 거 원하고 계신다, 이런 통계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올 들어서 서울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베이비붐이라고 한다면은 66년생부터 71년생 정도가 베이비붐이다. 전 대충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던 집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10채 중 한 채가 장기 보유한 분들이에요. 한 채 매도, 네, 네. 10채 중에 한 채. 그러면 10%인가요? 10% 죠. 10% 정도가 올해 20년 넘게 보유했던 집을 매도를 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2020년만 해도 5%였는데 지금 벌써 한 10% 가까이 되니까 5년 만에 거의 반 이상 늘은 거죠. 네. 이게 이제 1990년에서 2000년 세대 한참 일할 나이였던 3040 세대가 집을 장만할 때 은퇴해서 네. 이제 노후 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81%가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은퇴 후에 집을 팔거나 줄이는 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아주 보편적인 하나의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한다 이런 굳은 믿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팔질 않았거든요. 처분을 안 했어요. 근데 은퇴 세대가 이제 처분에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인즉슨 은퇴 세대이신 분들, 베이비붐 세대였던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 부동산 최고점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1차 베이비붐이 1955년, 그 63년도부터 55년이 1차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아들, 1차?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 세대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나만 지금처럼 이렇게 인거 줄 줄 몰랐죠. 그렇죠. 몰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모두 은퇴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55년, 63년에서 55년까지 다 은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베이비 부머가 64년에서 74년생이래요. 74년생까지. 네, 74년생까지. 이게 지난해부터 이제 은퇴 행렬에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퇴 행렬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처분을 하는 그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노후 자금이 우리나라는 어쨌든 노후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대비하겠다, 노후 생활을.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집값 상승이 계속 지금 집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잖아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팔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고령자들이 장기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주거 지역을 옮기는 사례들이 많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년기 주거 지역을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유념하고 유의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노년기에 고향에 내려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고향이 공교롭게 서울이지만 고향이 있다라면 저도 은퇴하고 고향을 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서울이다 보니까 네. 그 추석 명절 때나 고향 간 할 때 사람들이 고향 간 사람들 되게 부러웠거든요. 부럽죠. 예, 그렇죠. 부러워서 네. 그럼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가 또 고향 가시는 분들은 저희를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안 가는 그게-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6시간 7시간씩 가봐라. 이게 부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부러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도심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럼 도심을 떠나는 것에 대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같이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실버타운이 9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행을 했던 90년대. 예. 노인 복지 시설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살던 곳에서 격리되지 말고 살자. 그게 소위 얘기하는 again in place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지 시설에 들어가면은 비슷한 세대, 그렇죠. 이제 은퇴하고 어차피 오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건강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네. 그래서 같이 엉켜 살아가는 이런 참여형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선진국들은 미리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 도심에 살던 사람들의 가장 큰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좀 어릴 때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지방에 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농사를 져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향이 많은 뭐 전 세계적으로 내가 살던 곳에 살자. 이런 지금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장단점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있겠죠. 일단은 지금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념할 점 같은 건 뭐가 없을까요? 뭐 노년기 주거 지역을 선택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아까 주거 지역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과연 노년기의 주거 지역을 선택할 때 유념해야 될 점. 뭐 전 세계에 대한 추세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여쭤보고 우리 한종훈 대표님은 옮겨 가신다면 은퇴를 하시고 옮겨 가신다면 안 옮겨갈 건데요. 만약에 가신다면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실 것 같으세요? 교통, 병원, 일단 그 환경, 자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병원 아닐까요? 병원. 예, 왜 그러냐면은 건강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지금 사실 예전에 뭐 60 넘으면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60이면은 청춘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되게 젊은 이제 그런 노년을 시대니까. 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공교롭게 나이까지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할 수 네, 있는 네. 나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노년에 가까운 노년에 가까우신 분들이 이제 도심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한종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나이가 들수록 병원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도심에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요. 네. 어떤 그 병원을 가야 되면 서울까지 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큰 병원.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해서 작은 병원이 아니고요. 큰 병원들, 대형 병원, 그 대학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병원이라 되는 거 이게 점점 이제 어차피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이 들면은 아무리 운동을 건강하게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내 집과 가까운 곳에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이 근처에 그러니까 좀 가까운 곳에 대형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시골에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한다. 뭐 전원주택이든 그러면은 돈이 내가 엄청나게 많아서 뭐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서 그 실버타운에 입주를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려면 도심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교통도 그만큼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교통은 이게 뭐 실버 세대뿐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건강할 때는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차를 가지고 그렇죠. 요즘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운전을 못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를 이용해요?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활용해야죠. 되는데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지하철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하철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병원이 뭐 바로 옆에 있지는 않더라도 금세 갈 수 있는 병원이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가까워야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하철이 가까워야 되니까 이 지하철 역세권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노후 세대에는 상당히 필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병원, 교통. 도심을 떠나서 좀 한적한 고향으로 내려간다든지 한적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걸 원해서 이제 가시는데 거기에 필수 조건이 병원입니다. 근데 병원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렇죠. 들어와 있기 마련이겠고 그러다 보면 또 대중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도심을 떠나서 간 그곳에는 그런 조건들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건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삶의 질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문화생활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상권도 발달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건강하잖아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권과 문화가 발달돼야 되는데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사는 곳에 주변에 이 레스토랑 즉 네. 식당들이 많이 분포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 뭐 자식, 딸, 아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부부가 둘이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해 먹기가 싫어요. 밥해 먹기가 싫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사 먹어야 되거든요. 편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 식당들이 많아야 되고 문화 공간도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보다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이제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상권이 발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시설. 상권이 발달해 있으면은 각종 또 문화시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시설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시대는 좀 100세 시대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명도 점점 길어져서 사는 동안에 다양한 취미생활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각종 문화 공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 상권, 식당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문화시설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 외에 또 다른 조건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가치입니다. 환경 가치. 예, 이 환경 가치라는 게 우리가 보통 환경 가치를 얘기하면은 이 그 강 조망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조망권. 그다음 또 하나가 녹지 조망권. 녹지 그러니까 숲 조망권. 같은 거, 네, 뭐 소- 공원 조망하는 그 녹지 조망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도심에 뭐 산책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집에서 나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걸으면서 음악도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가치가 있는 공원이 주변에 많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강에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가치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환경 가치가 녹지 조망권, 그 다음에 이 강 조망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또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뭐 학세권이니 뭐 숲세권 뭐 이런 얘기들을 학세권, 네. 뭐 다 그냥 붙여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역세권부터 출발했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강조망권이 녹지조망권보다 더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 강조망권보다 녹지조망권이 더 우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동산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선진국들의 정책을 받아와서 우리도 거기에 또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끔 변형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의 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선진국들의 그런 어떤 문화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우리도 이렇게 가겠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조망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녹지조망권의 가치가 더 커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주거지 지금 말씀하신 세권들 뭐 숲세권, 학세권, 뭐 역세권 저희 뭐 많이 이런 말들 유행한다고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치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노년기 주거지의 부동산 가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아니면 그래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뭐 성향인가? 기왕이면은 네, 기왕이면. 기왕이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뭐 네. 가치가 커진다면은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물론 뭐 노년기에 특별히 뭐 어디가 뭐 발전을 하고 개발이 되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집 한 채만 딱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라주면은 좋잖아요. 그게 올라주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드렸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양극화가 커지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이 크게 갈린다는 얘기예요. 크게 갈리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이라도 오를 수 있는 곳이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런 그 어떤 그 변화라는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는 간접적인 변화. 직접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이 돼서 바뀌는 거죠. 그게 네. 소위 얘기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네, 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간접적인 변화는 직접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뀌진 않지만 거기에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인프라 형성이 좀 더 잘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뭐 한마디로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만들어서 거기 일자리가 크게 들어온다. 이게 간접적인 호재로 집값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우리가 내 집을 가지고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살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항상 재테크는 내가 거주하는 그런 가치도 내가 사는 그 가치도 있지만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변화가 있는 그런 지역. 그걸 네.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쭉 앞서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저희가 복기를 한번 해 본다면, 일단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그러려면 교통도 인프라도 되고, 간접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주변에 상업시설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우리 젊은 층들, 지금 아파트 혹은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젊은 층들이 바라는 도심 한가운데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이 모든 인프라 형성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시니어분들이 은퇴하고 가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한 지역이 그렇다면 과연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그래요? 있을까요?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게 중요한 이런 조건에 얘기입니다. 맞춰서 네, 네.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반포동, 반포. 강남 반포, 강남은 물론 좋다고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시죠. 강남 뭐 3호선, 7호선, 9호선, 고속터미널이 뭐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센트럴시티, 쇼핑타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 성모병원, 병원 있고요. 병원, 대형 병원 위치에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서대문 뭐 충현동이라고 있어요. 서대문구에. 거기도 2호선, 5호선이 있고, 충현동. 예, 강북 삼성병원. 여기 이제 한마디로 도심의 한복판이에요. 서대문구는. 그렇죠. 서대문구. 예, 그래서 뭐 세브란스 병원도 갈 수 있고, 서울대병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그런 광화문에서 인프라들이 가깝고. 그렇죠. 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양동 같은 경우도 2호선, 7호선, 그다음에 건대 입구역의 사건도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건대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뽑아왔어요. 일원동, 3호선, 분당선 있고요. 삼성 서울병원 있고, 뭐 주변에 환경같이 대모산이라든지 광수산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그냥 이름만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송파, 풍납동, 풍납동, 그다음에 대치동, 아현동, 그다음에 서교동과 연희동, 흑석동, 동작구 흑석동, 그다음에 행당동, 용산구 한남동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최적의 이 중에서 가장 탑 오브더 탑. 그래요. 탑 오브 더 탑. 네. 이게 바로 어디냐면 해화동입니다. 해화동, 대학로 있는. 네, 해화동. 서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해화동 여기 그러네. 4호선이 있는데 서울대병원 있고요. 바로 대학로, 문화공간, 그다음에 상권도 있고 소극장이고 뭐 다 있죠. 그다음 창덕궁이니 뭐 그렇죠. 종면이 마르니에 공원, 낙성공원 이런 다 주변에.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데는 저는 이 해화동 바로 옆에 가해동 붙었거든요. 가해동. 가해동 있고. 해화동 가해동. 창신동 있고 그 옆에. 창신동 좀 떨어져 있고요. 떨어져 있나요? 네. 저쪽으로 떨어져 있고 그쪽이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쪽에를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연희동도 가보고 갔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한 몇 년 전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살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제 꿈이 예전에 어릴 때부터 전 그런 꿈, 땅을 밟고 살자. 예? 마당 있는 집. 예, 땅을 밟고 살자. 나는 아파트 싫다. 땅을 밟고 살자. 그래서 그 한 1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강아지도 키우고 뭐 꽃도 키우고 막 이런 꿈을 어릴 때부터 꿨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연희동도 그렇고 그런 데 가면은 뭐 60평, 뭐 70평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되겠구나. 어차피 돈도 근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가격이. 땅을 밟고 사는 꿈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몇 층 사세요? 저요? 25층입니다. 25층 사시죠. 네. 다른 현실은 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적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동네들 보면 지금 다 가격들이 만만치 않은 동네들이에요. 그렇죠. 뭐 반포동 그렇고 뭐 자양동도 요즘 뭐 좀 뜨겁다고 하고 대치동 뭐 해화동도 뭐 그렇게 저렴할 것 같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은퇴하고 가느니 그냥 내 집에 사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도심인데 이 도심을 조금 벗어난 이 경기권만 가더라도 조금 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왜냐면은 시니어가 되면 아무래도 그 수입 자체가 줄어들죠.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 근데 경기권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경기권은 다음에 또 우리 시니어를 위한 이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또 공개를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정말로 요즘 뜨거운 것도 이렇게 뜨거울 수 없는 한파를 이겨내는 우리 또 한중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17일 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그 이유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시죠. 왜 이렇게 이 무료 세미나가 뜨거운 걸까요? 제가 시장에 대한 예측을 잘 한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주제가 2026년 내년 시장은 부동산 대전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전환 시대. 예, 부동산 시장이 바뀐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큰 시장이거든요. 네.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 전략. 제가 투자는 우리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무조건 어디다 투자를 하든 금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투자는 필수거든요. 그렇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을 어떻게든지 불려가는 게 재테크라서 그 돈을 불리는 그런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30년 이상 해왔던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어디에 들어가야 우리가 정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 시장 여러 가지 바뀌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래도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과연 비법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팍팍 입력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26년은
부동산태 전환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간 갖고 있던 나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2026년도 기가 막히게 승부를 한번 봐보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이제 12월 달이니까요. 확실하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 일회성이 아니라 몇 회 좀 연속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12월 17일 날부터 출발합니다. 수요일인데요. 자세한 문의는 서울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이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도 여쭤볼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